안녕하세요. 2022년 4월 2일 날 치러진 제33회 감정평가사 민법 문제를 어제 국수옥 교수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이 좀 어려웠답니다. 1차 과목을 5개 보는데 경제, 부동산, 우리 국수옥 교수가 가르치는 부동산 학개론이 좀 어려웠고 회계가 개지랄처럼 나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좀 어려웠답니다. 어려웠을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어요. 이유는 출원자가 많이 늘었고, 두 번째는 작년에 32에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그 적체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2차 경쟁률을 최소한 그래도 최대 한 10분의 1로 맞추려면 10대 1로 맞추려면 올해도 작년처럼 쉽게 돼버리면 올해 출원 인원이 지금 33회 지금 4월 2일 날 시험 보신 접수 인원이 4,000명, 한 4,600명 된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작년처럼 한 33% 내버리면 1,000명 이상 나옵니다. 최종 합격자가 200명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작년에 넘어온 2월 자원이 거의 2,000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 3,000명 중에서 200명 뽑아버리면 경쟁률이 15대 1. 그래서 아마 의도적으로 민법은 아주 쉽게 민법은 뭐 발로 풀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나왔습니다만은 나머지 과목이 좀 어려워가지고 뭐 꽈락 평균 점수 미달이 아니라 꽈락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국소옥 교수가 문제를 좀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바람에 어제 워드 작업해가지고 지금 오늘 일요일 날 작게나마 한 2번 정도 나눠서 민법 총칙 여기 한 타임 그리고 물권법 한 타임 해가지고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내지는 주택관리사 이게 시험이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하는 문제는 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시험에 대해서 방향을 좀 잡고 뭐 그런 맥락입니다. 민법이라는 과목 자체는 절대로 어렵게 나올 수 없다. 어렵게 나오더라도 회계나 부동산처럼 과락은 나오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올 수가 없다. 이유는 그냥 평이하다. 민법은 시험을 좀 어렵게 주는 방법은 길게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 점수에서 고득점이 나오지 않으면 꽈락을 면한다면 합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출제를 좀 분석해 볼게요. 자, 올해 나왔던 감정평가사 33회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민법 총칙에서 20문제, 20문제 나왔고요. 민법 총칙에서 20개 나왔고 물권법에서 20개 나왔습니다. 다만 약간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일단 눈에 보이는 게 특별법 그래서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법에서 문제가 하나도 출제가 안 됐어요. 통상적으로 2문제가 나오는데 이 출제자 이 새끼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어. 안 할 수도 없고 2문제가 해마다 나왔던 2문제인데 올해는 좀 특이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당권 관련 부분을 지금 3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3개라고 표시되어 있죠. 저당권 관련 부분이 통상적으로 2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이번 시험은 총 4문제를 줬습니다. 4문제 중에서 하나가 법정지상권 관련 부분이라 제가 여기 지상권으로 뺐는데요. 법정지상권을 또 2문제 줍니다. 2문제 줘가지고 개념이 없는 놈 같아요. 그리고 또 민법 총칙으로 놓고 보면 의사표시 관련 부분은 2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는데 그리고 무효취소를 1문제밖에 통상 안 주는데 이번에 출제자가 아마 자기들끼리 사전 협의해가지고 학개론하고 회계학을 좀 어렵게 내니까 민법 총칙을 좀 수월하게 내달라 아마 그래서 이런 출제 범위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다는 거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정답 분포들을 보니까 1번이 8개, 2번이 8개, 3번이 9개, 4번이 7개, 5번이 8개.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10개를 벗어나지 않는다. 항상 이 정도의 범위를 준다. 그래서 3번 찍으셨으면 하나 더 맞았고요. 7번 찍었으면 4번 찍었으면 하나 덜 맞았다. 그런 얘기고. 옳은 지문이 12개고 옳지 않은 지문을 물어보는 지문이 28개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옳은 지문을만 물어본다면 좀 어려웠을 텐데 옳지 않는 지문을 물어보면 그나마 좀 쉽다. 좀 시험이 쉬웠던 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험이 쉬웠던 게 왜 쉬웠냐면 법 조문을 묻는 시험이 3개고요. 판례를 물어보는 게 37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쉬워요. 이유는 판례가 더 쉽거든요. 실은.
법 조문을 물어보는 지문이 5문항이 나오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이 더 어려워요, 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법조항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살짝 R을 여로 바꿔버리면 틀립니다. 근데 법조문을 묻는 문제가 3문제밖에 출제가 안 돼서 올해 시험은 딱 이것만 봐도 문제가 쉬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봤고, 자, 1번 문제 갈게요. 1번 문제는 법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랍니다. 기억번.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인가요? 조약? 자, 포인트 조약인가요? 그렇죠? 조약. 조약이죠. 조약도 민법의 법원이죠. 법원이 됩니다. X. X입니다.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확신이 필요하죠. 법적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관습법도 어찌 보면 관습법도 일종의 법원 맞죠. 법적의 효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옳은 지문을 찾으면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던 게 1번 지문이었고, 자, 2번 예상대로 신의측이 나옵니다. 역시 옳은 걸 물어보는데요. 법원은 당사자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포인트입니다. 직권으로 신의측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계속 계급품으로 되겠으니까 1번 지문은 기억번 지문은 X.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 이후 단독으로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후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라고 했죠. 반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그렇게 봤고, 세 번째, 부동산 거래에서 신의 측상 고지 의무의 대상은 직접적인 법률의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번만 틀렸고 니은번이 4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잠깐 이게 출제자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왜 성의가 없냐면, 자 보셔봐. 이게 출제자가 박스를 만들면서,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성의가 없냐면 1번 보기 기억, 2번 니은, 3번 기억 디귿, 4번 니은 디귿, 5번 기억 니은 디귿이야 보기가. 근데 2번도 보기가 똑같아요. 이렇게도 노력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인 거. 그러니까 기억번과 니은번의 보기가 똑같아. 그리고 특이하게 올해 시험은 박스를 줬을 때 기억, 니은, 디귿만 줍니다. 이것만 봐도 문제가 쉬워요. 그러니까 보통의 시험, 보통의 감정평가사 내지는 다른 시험에서는 보기를 기억, 니은, 디귿, 니을로 주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은 기억, 니은, 디귿만 줍니다. 그러면서 보기를 똑같이 줘. 계속 나옵니다. 이런 식의 지문이. 어쨌든 간에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아마 이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답은 그렇게 되고, 3번 제한 능력 관련 부분인데 옳은 걸 물어봅니다. 옳은 걸 물어봅니다. 1번 갑이 소유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자 포인트입니다. 미성년 상태입니다. 미성년 상태에서 자 이행을 청구합니다. 이행을 청구해서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이게 법정 추인이냐? 법정 추인 아니다. 법정 추인 아니죠. 왜? 법정 추인되려면 추인할 수 있는 다음, 즉 성년이 된 상태에서 이행을 청구해야 법정 추인이다. 따라서 이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X. 1번 X입니다. 자, 2번. 자, 특정 영업이죠. 특정 영업 포인트, 특정 영업에 허락이 됐으면 자, 그 범위 내에서는 대리권 소멸합니다. 대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X. 3번. 갑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타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 했다면, 자, 법정 대리인은 취소할 수 없죠. 왜? 미성년자도 다른 사람 대리인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맥락에서 틀렸습니다. 자, 4번. 갑이 의뢰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의뢰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5번이 정답. 자, 법정 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갑의 처분을 허락했습니다. 그 경우에 미성년자가 그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법정 대리인은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8조에 나와 있잖아. 법조항 그대로입니다. 여기 옵니다. 판례가 아니라 법조항 그대로입니다. 법조항.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5. 자, 그 다음 4번 문제 가볼게요. 4번 문제. 실종자, 옳은 걸 모릅니다. 옳은 건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 초과액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죠. 틀렸죠. 사전허가뿐만 아니라 사후허가 가능하다. 두 번째,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법조항입니다. 법조항.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물어보는 것은 판례를 물어보지만 궁극의 목적은 법조항이야 지금. 2번,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니죠. X. 자, 4번. 동일인에 대하여 두 차례 실종 선고가 내려져 있는 경우 뒤에 내려진 실종 선고, 즉 두 번째 실종 선고를 기초로 해서
상속 관계를 인정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X. 자,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 기간 동안 생존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실종 선고 취소 없이도 이미 개시된 상속 부정 X. 이유. 실종 선고는 간주 규정이다. 따라서 반대 증거가 나오더라도 효과는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실종 선고 받은 사람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반드시 실종 선고를 취소하여야 개시된 상속 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던 게 기출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문제. 자, 법인에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건데 답만 일단 보면 5번인가요? 5번. 청산 중에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 신고 기간 내에서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죠. 변제할 수 없는데 문제의 지문은 지연 배상은 줘야죠. 왜 청산 기간 중에는 변제할 수 없다고요? 예. 청산 기간 중에 그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청산 갈지 파산 갈지가 결정되지 않았어. 결정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조항입니다. 법조항. 그렇죠? 90조, 91조잖아요. 지금 따라서 청산 기간 중에는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변제할 수 없지만 지연 이자는 물어야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문을 좀 까다롭게 생각을 해서 틀릴 수 있는데 나머지가 판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번이 법조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법조항이야.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나왔던 게 기출이고요. 나머지는 한번 잠깐 읽어보세요.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자, 법인의 불법 행위를 물어봅니다. 옳지 않은 걸 물어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수업 시간에 계급분 물었어요. 2번인가요? 2번. 하고 싶은 얘기. 갑의 손해배상 책임 원인이 의뢰 고의적인 불법 행위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 병행이 과실이 있더라도 자, 포인트.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될 수 없느냐? 다 틀렸죠.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한 경우라면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문제는 거의 서비스급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판례. 별표 1000개짜리 판례 나왔나요? 병이 상대방이 의뢰 행위가 실제로는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알았거나 포인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면 법인에게 손해배상 물을 수 없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4번. 자, 법인의 사원정. 원칙적으로 사원은 의결에 찬성했다는 그 사유만 가지고는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지만 수업 시간에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이렇게 나오면 책임을 진다라고 그렇게 계급분 물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해서 정답은 2번이니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약간 출제자가 나름대로는 좀 일을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요 7번 문제 보면 나름대로는 좀 머리를 쓰면서 한 3시간 정도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사단법인의 3인의 이사, 을병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갑을 병은 갑의 사무, 즉, 자, 포인트, 법인의 사무인가요? 법인의 사무는 각자 대표하는 게 맞죠? 오, 그렇죠? 자, 그 다음. 사무 집행입니다. 사무 집행은 결론, 이사의 과반수죠. 옳은 얘기고. 자, 3번. 갑이 정관의 의뢰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등기 안 했대요. 등기 안 했으면 선악불문하고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옳은 얘기고. 자, 4번이 모든 시험을 휩쓸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자, 병이 3자에게 대표자가 3자에게 갑의 법인의 재반문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느냐. 포괄적 위임 없어요. 포괄적 특정한 행위를 위임하게 할 수 있을 뿐이지 62조에 의하면 법인의 이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포괄적 위임 없죠. 따라서 그에 따른 3자의 사무 대행 행위가 원칙적으로 법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옵니다. 자, 그 다음 5번이 틀렸습니다. 법인의 토지를 대표자가 매수한 경우에 이 사항에 을은 대표권이 없죠.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자, 포인트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법인과 이사의 이해상반행이라면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 뽑습니다. 그렇죠?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혼이나 내지는 이사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지금은 법인과 이사의 이해상반행이니까 임시이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 특별대리인.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나왔던 게 기출이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가볼게요. 자,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물어봅니다. 반사회적 법률 무효가 아닌 겁니다. 무효가 아닌 거. 그래서 정답만 눈으로 확인해 보면 얼른 풀어보세요. 무효가 아닌 거. 스캔. 자, 5번인가요? 5번.
주택 매매 계약에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이전받을 특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의 뭐 서비스급으로 줬던 문제고. 자, 9번 가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것. 역시 자 1번. 급부와 반대급부의 사이 현저한 불균형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피해 폭리자에게 증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나온다면 어느 특정 영역업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옳은 지문이고,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에 체결된 경우라면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에 비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거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로 추인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없다. 근데 문제는 5번 경매. 경매 나왔네요. 경매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다. 따라서 법률 행위가 불공정했을 때만 무효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은 해당 사항 없다. 따라서 그 경매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나왔던 게 기출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10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하고 싶은 얘기. 주물의 압류가 효력.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주물에 설정된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물에도 뭐 한다? 미치죠. 종물에 미치죠. 당연히. 저당권과 똑같다고 지금. 그렇죠? 어느 주물에 저당권 설정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주물뿐만 아니라 종물에 미치듯이 압류가 되더라도 종물에 미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옳은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거의 서비스급 문제 풀어라. 발로 풀어라. 그래서 어찌 보면 출제자가 안심시켜 놓은 거죠. 1교시 1번. 민법 풀 때만 해도 이러다 무조건 합격이다. 이러다 민법 100점 맞는 거 아니야? 기타 등등. 그래서 뭐 거의 서비스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14번. 착오입니다. 착오. 역시 착오 관련 얘기에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좀 문제를 보면 1번이 답입니다.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착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야. 하고 싶은 얘기 116조.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대리인이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죠. 이건 대리에서 나와야지. 왜 착오에서 나와? 착오는 착오답게 문제를 풀어야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긴 한데 대부분 다 수험생이 맞췄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점이고, 역시 수업 시간에 계급품 무었던 것들 3번 지문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 아니죠. 또 내지는 4번 지문 상대방이 표호자의 진위에 동의했대요. 동의했으면 이거 착오 아니라고 그랬어. 왜? 상대방이 표호자의 진위에 동의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표호자의 진위를 알고 있다는 얘기야. 표시 무효입니다. 따라서 취소 안 돼요. 그런 얘기고, 5번도 계속 계급품 물었죠. 중요 부분에 관한 증명 책임은 표호자가 아니라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대방이 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번 지문은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2번 지문. 사기 강박. 역시 자, 1번. 상대방이 기망행위로 의사결정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법률행위 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물론 동기의 착오니까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 할지라도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이 고지가 없대요. 그러면 각서에 서명 날인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는 강박 아니죠. 왜? 강박이 되려면 먼저 해악을 고지해라.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유발되었을 때만 강박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상대방이 공포를 느꼈다 할지라도 해악을 고지한 게 없다면 강박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부작위에 의한 기망, 침묵도 사기될 수 있죠. 그렇죠? 3번 틀렸네요. 4번이 틀렸네요. 제3자에 의한 사기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먼저 계약을 취소하여야 틀렸습니다.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4번이 정답이었고. 자, 5번. 매수인이 틀렸습니다. 매도인입니다. 매도. 자, 못합니다.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3자에게 저당권 설정해 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제 3자는 선의로 추정되죠. 그렇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명단에서 추정됩니다. 옳은 얘기고, 정답은 그래서 4번 지문이었습니다. 자, 13번 갑니다. 옳은 겁니다. 의사표시의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달은 표자의 상대방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죠. 그렇죠?
요지,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것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내용을 알 필요 없다. 틀렸죠? 2번. 제한 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수령 무능력자이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3번 지문. 보통 우편입니다. 도달로 추정되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4번.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에는 영향이 없죠. 의사표시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법조항 그대로입니다. 자, 5번. 113조, 112조인가요? 표의자가 악포인트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공시송달할 수 있지만 문제는 과실로 몰라. 공시송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14번. 대리 관련 부분 뭐죠? 대리 관련 부분. 복대리.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소멸한다. 문제 없죠. 2번.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원대리권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자, 3번 틀렸네요. 복대리인의 대리행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었죠. 역시 계급법 물었던 거. 제일 중요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 복임행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4번 법정 그대로입니다. 법정대리는 자기의 무과실책에 하에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5번.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5번도 법조항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15번 가겠습니다. 자, 무권대리를 물어봅니다.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혜받지 못한 갑의 처을은 자신의 오빠 A가 병역이 부담하는 고가의 외제 자동차 할부대금 채무에 대하여 갑의 대리인과 칭하면서 갑을 연대 보증을 하는 계약을 병과 체결합니다. 전형적인 무권대리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옳은 겁니다. 자, 본인이 추인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동의 얻어야 돼요? 동의 얻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추인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니까 본인이 추인하면 끝이야. 상대방이나 무권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X. 자, 그 다음 2번. 갑이 자동차 할부대금 보증액 중 절반만 보증하기 때 뭔 일은 다 하려면 다 절반만 보증하겠다고 있다면 병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권 대리인의 추인의 효력은 없죠.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수업 시간에 자, 일부 추인 또 내지는 변경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요거 물어보는 것 같아. 지금 포인트가 이거야. 포인트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일부 추인, 변경 추인. 원칙적인 온전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지만 일부 추인, 변경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고 3번 질문. 의뢰 대리행위는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 넘는 표현들과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 함정이 이거 같아.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권한 넘는 표현들과 성립할 수 있는데 이건 사례가 틀려. 이건 일상가사 대리권도 아니고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게 표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 사안이라면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어.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계약 당시 을이 무권 대리님을 알지 못했다. 선인가요? 선의 상대방 병이 계약을 뭐일 때? 철회일 때. 철회. 무효 끝났죠? 계약 무효됐어. 그런데 뭔 본인이 추인이야? 추인 안 돼. 추인은 철회하기 전에만 할 수 있어. 따라서 항상 정리.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이 철회할 수 없고 상대방이 철회하면 본인은 추인할 수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알았던 병. 악의인가요? 악의의 병.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질문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처럼 나왔습니다. 약간 1번부터 15번까지 이제 15번 지문이 약간 좀 까다롭다. 틀릴 수 있다. 그렇죠? 다만 틀려서는 안 됩니다. 2번 지문은 일부 추인, 변경 추인의 상대방이 동의가 있을 때 유효하다 합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무효입니다. 무효.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자, 답을 보면 이게 처음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하지 않는 판례가 나옵니다. 옳지 않은 거. 근데 나머지 지문이 너무 쉬워서 답을 찾는 건 쉬워요. 옳지 않은 것. 자,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인 경우에도 민법 138조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 적용될 수 있죠. 옳은 질문.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했습니다. 취소했어요. 취소했다면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으로 추인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으로서는 유효하게 할 수 없을지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과 효력을 추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고. 자, 우리 민법 137조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요거 임의 규정입니다. 옳은 얘기고. 4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형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때부터 유효다.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죠.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이 옳은 지문이고 4번 지문은 죄송해요. 저도 처음 본 판례입니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맨 변명만 한다고 하는데 물론 좋아요. 제가 4번을 강의하는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1번, 2번, 3번, 5번이 답이 확실하기 때문에 4번이 답이어야죠. 그래서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집합채권의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일부 추인도 된다는 판례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을 판례 제가 봤을 때는 왜? 채권 관련된 얘기인데 왜 여기서 민법 총칙에서 물어봐. 그래서 어쨌든 간에 16번이 4번 지문이 제가 처음으로 수업 시간 안 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4번이 정답이고. 자, 17번 갑니다. 17번. 자, 취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미성년자인 친권자가 추인합니다. 포인트. 친권자가 추인하게 되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야 효력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민법 144조에 의하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야 효력이 있지만 이 항에서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죠. 따라서 친권자가 추인한 경우라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나머지 질문은 그냥 다 옳은 질문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관입니다. 부관. 옳지 않은 거 조건인데요. 조건인데 정답만 확인해 보면 2번인가요? 자,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 무슨 조건이에요? 기성인가요? 기성해. 해제인가요? 기성의 해제죠. 그러면 기해 유예요, 기해 무예요? 기해 무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죠. 틀렸죠. 2번이 정답. 이렇게 나왔던 게 기출 법조항. 법조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17번까지는 보셔봐. 17번까지는 달아 열고 다툼 있으면 판례 의하는데 문제는 18번 지문은 그런 말이 없잖아요. 법조항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기해 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9번 소멸시효입니다. 옳지 않은 건데 역시 19번에 4번 지문을 제가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습니다. 참 개념문 새끼 진짜 출제자가 아니 문제를 문제답게 내야지. 어찌 보면 얼마나 성의 없어. 아니 간평사 시험에 이따위로 짝짝짝 이렇게 아니 문장을 물어야 돼. 얼마나 일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아닌 얘기로 초등학생 물어보는 것처럼 연결을 올바르다 이런 걸 내고 있냐고 지금. 말을 만들면 1번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은 위반행위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야? 또 2번 동시 이행이 항목에 붙어있는 채권은 이행기 도래 시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또 3번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행 불능 시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뭔 건데 뭐 이렇게 짝대기를 굽고 있어 지금. 어쨌든 간에 이번 출제자의 민법 출제의 의도는 아주 문제를 쉽게 내서 고맙긴 한데 일단 그래요. 자 정답은 자 4번이에요. 4번인데 수업 시간에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이 생각 한번 해보셔봐. 갑이 자기 소유의 건물 매도 시 그 이익을 을과 분배하기로 약정했다면 을의 이익금 분배 청구권은 그러면 항상 하고 싶은 얘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하죠. 그러면 언제 이익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약정할 때가 아니라 건물 팔아야지. 건물 팔 때부터 이익금 분배 청구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물론 안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하진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문이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20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역시 판례가 아니라 법조항 그대로입니다. 법조항 그대로인데 자, 정답을 좀 보면 3번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부재자의 재산관리입니다. 그럼 정리. 우리가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처분행위는 할 수 없죠. 허가 받으셔야죠. 근데 이용 보존행위와 자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는 법원에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 여기 보세요. 채무 승인은요. 채무 승인의 법조항이 뭐라고 돼 있냐면 상대방 권리에 대한 처분 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177조에 나옵니다. 그러면 재산관리인은 처분 행위를 못하니까 처분 능력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처분 능력은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관리인도 채무를 승인할 수 있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계급법 문문색에서 예를 들면서 그래서 부재재산관리인도 채무 승인할 수 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법조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1교시 잠깐 쉬었다 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은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중에 제가 수업시간 안 한 판례는 2개 정도 있다. 딱 2개. 결과적으로 20번까지니까 100개의 지문이죠. 100개의 지문 중에서 2개 정도. 근데 다만 답을 못 찾을 정도가 아니라 답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면 정상적인 수업 내지는 여기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과정, 심화과정, 문제풀이까지 다 들으셨다면 충분히 20개 중에서 20개 다 아니면 봐줘서 하나 정도는 틀릴 수 있다. 이러면 또 기분 나빠하시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